딸기 뿌리 수명 짧다 그랬잖아요. 한 5, 6시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까 EC에 되게 약해요. 비료 진하게 들어가면 많이 망가지고 온도에도 약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뿌리보다 민감해요. 올해는 제발 이렇게 손대지 마세요. 토양 재배하시는 분 9월 말 10월 초 이렇게 잎 까지 마시고, 수경 재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까는 분들이 있어요. 9월 말 10월 초에. 근데 9월 말 10월 초에 항상 뜨거워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까는 분들, 옆집에 따면 계속 같이 따고 있어요. 이렇게 불안한가 봐요. 나만 안 하고 있으면. 송동이 주변에 누구 한 분 따면 옆에 다 따라오고 있어요. 같이 좀 놀러 가요 차라리 그 시기 때. 요새 또 따지 말고. 그러니까 제발 토양 재배도 그러고 그때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딸기 심고 나서 한 달 정도 그냥 놓으세요. 그냥 약만 가끔 쳐주시고 10월 초에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게 좋아요. 이분은 지금 잎 하나도 안 땄거든요. 그대로 두시는 게 좋아요. 첫잎 따는 거는 보통 이제 꽃대 나오고 보온 들어갈 때쯤, 그것도 이제 밑에 처진 애들 아니면 노랗게 된 애들 그런 거 위주로만 좀 따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두시는 게 좋아. 잎 안 땄을 때 이것도 맨날 교육할 때 알려드리는데 이게 장점이 이만큼이에요. 잎이 많으니까 일도 많이 해서 꽃으로도 양분 모으고 뿌리로도 양분 계속 축적해주고. 근데 이하방 분화 조금 지연되는 단점은 있긴 해요. 근데 이하방 분화는 남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시설 활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특히 9월 말 10월 초에 이하방 분화기 때인데 배지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 때 다 닭엽 있으시니까 닭엽을 밑에까지 다 내리지 마시고 해 가는 방향에 따라 좀 가려주세요. 3분의 1 정도씩만. 배지 온도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가려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물 주는 시간을 관부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5시 이후에 주세요. 맨 마지막 물 주는 시간을. 그래서 5시 반, 6시쯤에 주시면은 관부 온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 두 가지 방법만 한 10일 정도만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하방 분화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도 좀 땅 온도가 많이 높게 올라갔다 싶으면은 마지막 물 주는 시간을 좀 늦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관부 온도 떨어뜨리는 방법 쓰시면 되죠.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 다 지금 닭엽 있으시잖아요. 거의 다. 닭엽 없으시면은 환기해 하는 거 좀 늦게까지 환기해서 해주시고. 네, 거꾸로 이제 이파리 아까처럼 예쁘게 깔끔하게 따버리면은 거꾸로 바뀌는 거죠. 이제 이하방 분화는 내가 스트레스 주고 하니까 좀 빨리 분화될 수 있는데 딱 거꾸로 바뀝니다. 일단 1하방, 2하방 수량 줄 수밖에 없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아무리 이게 다 토양 소독 잘해도 균이 이제 다 죽었을 수도 있는데 얘가 활성화되지가 않은 거지, 약을 계속 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높고 그러면은 균이 다시 활성화돼요. 그럼 그 탕천한 자리로 균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재작년에 엄청 많이 죽였을 거예요. 재작년에는 화분화가 빨리 돼가지고 9월 초부터 정식 들어갔거든요. 9월 초에 정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9월 말 되니까 잎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다 대기 시작했어요. 아깝진 옆집이 다니까 같이 따다가 되게 많이 죽였어요. 그때 그래서 10월 초에 10월 중순에 부식한 농가들 정말 많았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다행히 좀 정식이 늦어지기도 하고 잎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손 절대 대지 마시고 좀 놀러 가시고. 놀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딸기 농가분들이 육묘까지 하시는 분들 1년 내내 놀 시간이 없어요. 애가는 보통 11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올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따기도 편해요. 뚝뚝 따면 되니까. 근데 얘네들도 늦게 따면 밑에 뿌리 내리고 다 그러는 거 알죠? 그래서 애가도 육묘할 때는 똑같아요. 조그만 때 따는 게 유리해요. 귀찮더라도. 그래서 11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니까 다 따버리시고, 11월 중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분주가 되는데 땅둥이처럼 생기는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몇 센치로 심느냐에 따라서 애가를 하나나 두 개 이렇게 남기시면 되는 거죠. 벌 올해 뭐 취향골 쪽 그때 교육할 때 여쭤보니까 2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떨어진 거예요, 가격. 얼마예요 올해? 벌? 15만 원이. 네? 딴 데? 그 취향골 쪽에 2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봄에는 30만 원인데 어떠세요? 봄에는 이제 활동하기 힘드니까 아마 20만 원대 하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근데 벌들이 예전만큼 일 못하죠. 예전에는 가을에 넣어가지고 봄에 꺼내서 뭐 멜론밭이나 수박밭까지 같이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 봄까지 못 버티죠 거의. 12월 달에 또 온도가 높다 보니까 벌이 보면 14도 넘어가면 밖에 나와 놀잖아요. 근데 12월 달에 14도 넘는 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 막 놀다가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얼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꿀벌들이. 그러면 뒤형벌 이제 많이 쓰실 거예요. 이제 뒤형벌이 따다 보니까 6만 원, 7만 원. 뭐 국내산들은 6만 원, 수입벌은 7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뒤형벌 쓸 때 이런 게 이제 문제 많이 생기죠. 예. 실제로 이런 피해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1하방 때 그렇고 2하방 꽃 피기 바로 직전 요 시기 때 그러고, 이렇게 꽃이 안 폈는데도 꽃잎을 아예 갉아먹어 버려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일을 얘네들이 너무 잘해서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화방인데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간대 또 가고 간대 또 가고 그러는 거죠. 꿀벌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 뒤형벌들은 이렇게 씹는 형태잖아요, 입이. 그러니까 계속 갉아먹어 버려요. 이런 식으로 간대 또 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뒤형벌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꿀벌 넣을 때는 우리 딱 들어갈 때 꼬치 한두 개 딱 보일 때 꿀벌 넣으시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뭐 자주 안 가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도 않고. 근데 얘네들은 하루에 2,000개 이상 수정을 하거든요. 일을 워낙 많이 해요. 그래서 얘네 넣을 때는 들어갈 때 꼬치 하얗게 쫙 보였을 때 그때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까처럼 씹어먹는 그런 거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꿀벌하고 뒤형벌은 넣는 시기 다르게 해주시고, 한 번 더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1화방 끝물 때쯤 꽃 다 피고 수정 다 되고 2화방 꽃 피기 바로 직전, 이때도 꽃이 별로 없어요. 요 시기 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2화방이 늦게 나온 농가분들 그런 거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첫 번째는 많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주의를 잘 하시는데, 넣는 시기를 조절을 잘 하시는데, 이제 계속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또 씹어 먹어버려요. 2화방 필 때쯤 됐을 때. 그때는 밖에 꺼내놓기는 뭐 하잖아요. 추우니까. 그럼 하루 열어놓고 하루 닫아놓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 열어놓는 날도 오전에 조금만 열어놓고 닫아버리세요. 그럼 일하고 들어가서 못 나오잖아요.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다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씹어먹는 거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전에는 제가 안 쓰지 마세요 그랬다가 지금 안 쓸 수가 없어요. 뒤형벌을. 다 쓰시는데, 그렇게 특히 단동하시는 분들은 주의 많이 하셔야 돼요. 2번 정도는 그렇게 조절해 주셔야 돼요. 벌 조절하는 거. 근데 연동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넓고 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요. 연동은 꿀벌 한 2통 넣고 1,000평짜리면은 뒤형벌 한 2개 정도 넣으면 일 잘하거든요. 조절해가지고. 단동에서는 특히 넣는 시기, 그리고 1화방 끝물 이때쯤에 주의 2번 해주셔야 됩니다. CO2는 효과는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전에 오종의 사람도 조금 써보셨겠지만은, 요거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이 있을 때 하세요. 보조율 높은 사업이 있을 때 하시고. 근데 또 유지비가 비싸긴 해요. CO2 값이 지금 3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키로당. 그때 얼마였어요? 150원이요? 150원이면 쓸만하죠. 근데 지금 300원이니까 파프리카, 토마토 농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 딸기는 그래도 많이는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환기를 하니까. 근데 파프리카 농가들은 야간온도를 19도 잡거든요. 그럼 겨울에 하루 종일 문을 못 여는 날이 생겨요. 많아요. 토마토도 15, 16도 잡다 보니까 문을 못 여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CO2를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딸기는 아무리 쳐도 애지간하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뜨시는데, 화순 같은 데는 이제 다 연동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냥 사업으로 많이 해줬어요, 실제로. 탱크까지.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보조율 높은 사업 혹시라도 있으면은 하시고, 아니면은 쓰지 마세요.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요. 아까 비싸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CO2 가격이 3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